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문법을 공부하고 있는 영어 김과연입니다. 자, 제가 최근에 공무원 시험 문제에 나왔었던 문법 문제 중에서 이러한 문장을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검색을 해보니까 상당히 많은 수험생 분들께서 이 문장을 어려워하시고 많은 부분을 질문하고 계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문장 자체는 간단합니다. 해석까지 할 필요도 없이 여기까지가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일 거고, 여기가 주어, 여기가 동사, 전치사 구로 붙고 나면 여기서부터 문제의 관계사절이 시작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분석을 해보니까 정답부터 말해보면요. during이 전치사가 될 것이고 which가 관계대명사, 우리가 흔히 아는 전관대 구문이 될 것이고, 여기 쭉 괄호치고 나면 얘가 누굴 꾸며주는 거예요? The year 1800년, 얘를 선행사로 받아주게 되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첫 번째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뭐죠? 첫 번째, 우리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라고 하면 보통 어떤 거 배웠어요? 맨날 in which 같은 거 배웠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가 나온 거야? during which라고 하는 생소한 꼴이 나와 있죠. 일단 이게 가능하느냐? 가능합니다. 우리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에서 맨날 장소나 시간 같은 간단한 걸 나타내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만 보다 보니까 in which나 on which나 at which나 of which나 이런 것들에만 익숙해진 것 뿐이지 어떤 전치사라도 다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고, 두 번째,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라면 뒷문장이 어때야 돼요? 우리가 수험적으로 말하는 완전한 절이 와야겠죠. 문장 분석해 보니까 the first modern electric battery, 얘가 주어가 될 것이고 was developed, 얘가 동사가 될 것인데, 얘가 주어 얘가 동사라면, 자,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태죠. develop 같은 경우에는 삼형식 동사, 조금 더 고급지게 말하면 완전 타동사니까 얘가 수동태로 사용되면 어떻게 되죠? 일형식으로 바뀌죠. 뒤에 목적어가 안 나와야 됩니다. 즉, 애초에 목적어를 가지고 오지 않는 동사가 나왔으니까 완전한 절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다면 문법성을 검사했을 때 맞다 틀리다? 맞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during which라고 하는 생소한 표현 때문에 좀 헷갈리셨던 것 같아요. 그 헷갈린 부분들을 조금 해소해 나가는 Q&A를 마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during which가 너무 생소하다 보니까 이 절의 구조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 일단 우리 관계사절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부터 알아볼게요. 관계사절. 일단 관계사절이라 함은 관계사가 이끌고 있는 절이란 뜻입니다. 그렇다면 관계사의 종류엔 무엇이 있느냐? 대표적인 것들만 나열해보면, 첫 번째, 관계대명사가 있고요. 두 번째, 관계부사가 있고요. 세 번째, 이따가 조금 자세하게 설명할 관계한정사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 박아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사절이라 함은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관계한정사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절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관계사절 형성할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배웠는지 여러분의 지식 수준을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합시다.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This is the house. 이것은 집입니다. 어떤 집? I lived in it. 저는 거기 살았습니다. 자, 이 두 문장을 합쳐서 관계사절을 만들려고 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배웠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배웠든지 간에 제 설명을 한번 따라와 주세요. 자, 일단 This is the house. 얘는 그대로 갈 건데, 자, 여기 사이에 접속사가 하나 있었다면, and와 같은 접속사가 하나 있었다면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합칠 수가 있었겠죠. 그쵸? 그리고 앞에 보니까 the house라는 표현과 누가 공통되는 거예요? it이라고 하는 표현이 공통되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it이라고 하는 녀석을 which라고 하는 대명사로 바꿔줄 겁니다. 근데 which가 될 때는 접속사 and를 흡수해 버릴 거예요. 오케이? 그렇다면 이 which는 어떤 성질을 갖게 되는 거예요? and라고 하는 접속사의 성질과 it이라고 하는 대명사의 성질을 둘 다 갖고 있겠죠? 이게 바로 관계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대명사, 제가 아까 관계사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관계사절이 뭐라 그랬어요? 관계사가 이끌고 있는 절이라 그랬죠. 그렇다면 관계대명사로 바뀐 녀석은 이 제자리에 쓰일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겠죠. 저를 이끄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즉 맨 앞자리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을 해보고 나면 which 그대로 써주고요. I lived in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그렇다면 원래 it이 있었던 자리는 어떻게 되죠? 빈 자리로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왜?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렸죠? it이 which로 바뀌어서 관계사절을 이끄는 위치로 이동했다고 했잖아요. 이동을 했으니까 여기에는 빈 집만 남아있는 겁니다. 오케이? 빈 자리가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대 명사를 배울 때는 뭐라고 배우냐? 뒷문장에 절이 없다. 뒷절에 명사, 죄송합니다. 말이 좀 꼬였어요. 뒷절에 명사가 빠져있다. 빠진 명사가 존재한다. 라고 말을 하는 거고, 이 명사가 만약에 주어가 빠졌다? 그러면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부르는 거고, 목적어가 빠졌다? 그러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고, 여기까지 아실까요? 보어가 빠졌다? 그러면 주격 관계대명사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되는 거라고요. 오케이. 그럼 이거를 다시 한번 더 바꿔볼게요. 자, 우리가 문장을 분석할 때 대명사 it도 하나의 성분이지만, 자, 이렇게 in it을 한 덩어리로 보게 되면, 네모가 안 그려지네요. in it을 한 덩어리로 보게 되면 이런 거 뭐라고 부르죠? 전치사구라고 부르죠. 전치사구. 혹은 뭐라고도 불러요? 선생님들에 따라서는 전명구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자, 이 전치사구를 통째로 관계사절을 이끄는 위치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바꾸면 될까? 간단하죠. in만 위치로 바꾸고 나서 in하고 같이 앞으로 튀어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써보면 This is the house 같이 튀어나온다 그랬죠? In which I lived.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는 건데, 대신에 이제는 빈자리가 더 커졌죠. 왜? 명사만 빠져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같이 빠졌으니까. 전치사가 같이 빠졌으니까. 즉 in which라고 하는 녀석이 원래는 그냥 전치사구, 부사적으로 사용된 전치사구였다가 통째로 관계사절을 이끄는 위치로 이동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관계부사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다 라고 하는 거를 같이 배우는 거고요. 전치사구가 애초에 부사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니 이 부사가 빠져있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부사는 문장의 오형식 기준으로는 문장 성분이 아니라는 특징 때문에 학원들에서 보통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관계대 명사는 문장 성분으로 사용되는 녀석들이 빠졌어. 그래서 불완전한 절을 이끌어. 그런데 관계 부사는 문장 성분이 아닌 녀석이 빠졌어. 그러니까 완전한 절을 이끌어 라고 가르치는 거라고요. 오케이.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그럼 이제 다시 문장으로 가봅시다. 문장을 봤더니 자, during which가 나와 있죠. 그렇다면 원래 이 표현은 관계사로 바뀌기 전에는 어느 정도의 표현이었을까요? during the year 1800 이었었겠죠. 오케이? 이런 표현이었었는데 그냥 the year 1800이 뭐로 바뀐 것 뿐이에요? which로 바뀐 것 뿐인 그런 문장이 되는 겁니다. 전치사구의 가장 일반적인 위치가 문장 끝부분이니까 아마도 이 부분에 있었겠죠. 됐죠? 그러면 이제 during which가 쓰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during which가 원래 관계사절로 바뀌기 전에는 어느 위치에 있었을지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which 대신에 whose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whose는 사용이 불가능하죠. 왜 불가능한지 조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인칭대명사라는 걸 배웁니다. 인칭대명사라는 표현은 수험생들한테 조금 생소할 수가 있어요. 보통 그냥 대명사라고만 불러버리니까. 이 인칭대명사가 뭐냐? 이렇게 했으면은 기억이 날 겁니다. 주격, 소유격, 목적격, 소유대명사, 소대라고만 쓸게요. 이런 것들이 있고, 1인칭은 I, my, me, my입니다.
2인칭은 쭉쭉쭉쭉쭉 이런 식으로 표 하나 배우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복수일 때는 어떻고 뭐 3인칭은 뭐 히시 이시 있고 어쩌고저쩌고 배우신 기억이 있죠?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인칭 대명사예요. 자, 그런데 조금 특이한 게 있습니다. 이거 당장 배울 때는 이게 너무 초반부에 배우는 거기 때문에 질문을 잘 하지 않아요. 어떤 게 좀 이상하냐면 여기 마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죠. 마이라고 하는 녀석은 소유격으로 나의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소유격 나의 품사를 뭐로 배우셨죠? 대명사가 아니라 보통 뭐라고 배우냐면 형용사 이렇게 배웁니다. 그리고 어떤 선생님에 따라서는 형용사란 말 대신에 한정사라는 말을 사용해서 가르치세요. 뭐가 더 옳은 표현이냐라고 하면 저는 한정사가 더 옳은 표현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겠는데 뭐 선생님에 따라서 설명하는 건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일단 이 정도로 볼게요. 오케이. 자, 그런데 제가 위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관계된 명사는 뒤에서 사용됐었던 대명사, 명사가 위치로 바뀌고 앞으로 튀어나간 거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전치사구가 in which라고 하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뀌어서 앞으로 튀어나온 거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쵸? 관계부사도 뒤에 있는 부사가 관계부사로 바뀌어서 앞으로 튀어나가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배우고 있는 소유격 관계대명사,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문장 내에 뭐가 바뀐 거죠? 소유격이 바뀐 거겠죠. 그쵸? 그런데 그렇다면 이름이 조금 이상합니다. 왜 이상하죠? 소유격 관계 대명사. 아까 분명히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뒤에 명사가 빠진다고 했는데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애초에 명사 역할을 하던 녀석을 바꾼 게 아니죠. 형용사 혹은 한정사라고 불리는 녀석이 바뀐 게 소유격 관계대명사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시 한번 명칭을 정정하려고 합니다. 소유격 관계대명사라는 표현이 틀린 건 아니지만 우리가 공부할 때는요. 관계대명사라고 배우는 것보다 관계 한정사, 관계 형용사라고 배우는 게 더 유리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오케이? 그렇다면 이게 더 유리하다면 관계 대명사가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옆에 관계 한정사가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옆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관계 대명사를 배울 때 이 대명사가 어떤 기능을 한다고 알고 있었죠? 대명사라 하면 명사 기능을 한다는 뜻이니까 명사가 문장 내에서 사용될 수 있는 용도가 뭐뭐 있어요? 주어, 목적어, 보어 세 가지가 있죠. 그리고 이것들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녀석들이에요? 문장 성분이라고 부르는 녀석들입니다. 그렇죠? 관계 부사는 부사가 바뀐 거라 그랬고 부사는 오형식 기준으로는 문장 성분으로 쓰이지 않기 때문에 얘네는 문장 성분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었고요. 그렇죠? 자, 관계 한정사를 보겠습니다. 관계 한정사는 그렇다면 무슨 역할을 하는 애예요? 한정사의 역할을 하는 애죠. 근데 이 한정사 D라고 쓸게요. 한정사가 무슨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 있어. 그러니까 이걸 아는 게 관계 한정사를 배우는 첫 걸음이 될 겁니다. 그쵸? 자, 그렇다면 관계 한정사에서 한정사란 무엇이냐? 자, 한정사는요, 대표적으로 명사의 전치 수식어, 명사를 앞에서 꾸며주는 품사 중에 하나고요. 형용사와 함께 그러한 기능을 담당합니다. 다시 한정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명사의 전치 수식어, 명사 앞에 위치하는 수식어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 중 종류가 두 가지가 있었으니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형용사고 하나는 지금 배우고 있는 한정사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한정사가 어떤 식으로 사용되느냐를 알기 위해서는 명사가 어떻게 덩어리지어 쓰이는지를 알고 있어야겠죠. 자, 명사는요. 그냥 지 혼자 사용되지 않고 명사 구
라고 하는 것을 이루어서 사용됩니다. 이 명사 구는요, 지 맘대로 형태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지 나름대로 규칙을 가진 순서가 있습니다. 어떤 순서를 가지게 되느냐? 한정사, 그리고 형용사적 수식어, 명사, 형용사적 수식어. 이러한 틀로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좀 볼게요. 일단 명사구니까 명사구 안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겠어요? 명사가 있어야겠죠. 이거는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명사를 꾸며주는 게 누구예요? 형용사죠. 근데 형용사가 또 형용사를 꾸미는 부사, 부사를 꾸미는 부사 이런 것들이 점점 달리면서 꾸미는 성분이 길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형용사적 수식어구를 그냥 수라고 적은 겁니다. 그리고 이런 형용사적 수식어구보다 앞에 위치하는 게 바로 한정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이건 뭐겠어요? 형용사는 명사 앞에서뿐만 아니라 뒤에서도 꾸며줄 수 있으니까 두 개를 적어준 겁니다. 됐죠? 그렇다면 이 한정사라고 하는 녀석은 명사구 안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 거예요? 명사구를 시작해주는 기능을 하는 거죠. 오케이? 수식어, 형용사적 수식어보다 더 앞에 위치하면서 명사구 안에서 명사구를 시작해주는 기능을 하는 게 한정사라고요. 그런데 이 한정사가 반드시 존재해야만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왜? 제가 괄호 쳐놨죠? 괄호 친 녀석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애예요.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 제가 books, I need books 라고 하면 틀린 문장입니까? 옳은 문장이죠? 복수에 셀 수 있는 명사, 가산명사는 별도의 한정사를 달고 오지 않더라도 옳은 표현이에요. 그쵸? 그리고 useful books, 제가 유용한 이라는 형용사를 굳이 붙이지 않더라도 good books, 좋은 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굳이 붙이지 않더라도 말이 되죠. 즉 앞에 나오는 형용사는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죠. 제가 I need book 이라고 하면 옳은 표현입니까? 이건 틀린 표현이죠. 왜? 단수의 가산명사는 반드시 앞에 관사 같은 걸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관사 같은 것에 해당하는 게 바로 한정사입니다. 그래서 a book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되면 갑자기 옳은 표현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한정사라고 하는 녀석은 우리가 지금 이름으로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려웠었는데 어떤 것들이 여기에 속하냐? 관사라던가 소유격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이거 말고도 뭐 부정형용사, 지시형용사, 수사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기에 속하게 되는데 일단 여기까지만 적고 지나갈게요. 이해되셨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관계된 명사 같은 녀석과 조금 다른 점을 하나 찾으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관계된 명사는 주, 목, 보로 사용되기 때문에 문장 성분이에요. 그쵸? 근데 이 한정사라고 하는 녀석은 문장 성분입니까? 아니죠. 문장 안에 있는 성분이 아니라 명사구 안에 있는 성분이잖아. 그쵸? 그렇다 보니 한정사, 관계 한정사를 빼놓고 보더라도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논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문장은 완전한 문장이겠지. 문장 성분으로만 따지면. 그런데 명사구 안에 꼭 있었어야 될지도 모르는 부품 하나가 사라져 있는 거죠. 오케이. 완전한 절, 불완전한 절 이렇게 따지면 완전한 절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런데 이런 문장이 있을 수 있어요. The game. 게임이죠. 근데 뒤에 제가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쓰고 rose. 좀 칸이 모자르니까 옮겨볼게요. couldn't understand. 자, 관계사절을 한번 표현해봤습니다. 딱 봐도 whose부터 understand까지가 앞에 나온 게임을 꾸며주고 있는 거죠. 그쵸? 자, 선생님들께서, 강사님들께서 whose를 가르칠 때 뭐라고 가르치셨을 거냐면 겉보기에는 완전한 절이 온다라고 설명했을 겁니다. 문장 분석해보세요. 뒤에 완전한 절이 오고 있는지. 첫 번째, 이상한 덩어리 한번 찾아볼게요. rose라고 하는 게 뭔지 이해하기 어렵고요. 두 번째, understand 다음에 목적어가 빠져 있죠.
이게 완전한 절입니까? 우리가 관계대명사 배울 때 배우던? 아니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자, 한정사라고 하는 건 문장 성분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명사구 안에 있는 성분이라 그랬잖아요. 이 한정사라고 하는 녀석은 명사구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어. 명사구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my와 같은 소유격 한정사가 whose로 바뀌고 나면요. 다른 관계대명사는 지 혼자서도 이동할 수 있었잖아요. 얘는 혼자 못 움직여. 반드시 지가 갇혀있는 명사구가 통째로 움직이게 됩니다. 즉, 지금도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whose rules가 한 덩어리로서 옮겨왔다는 거죠. 어디로부터? understand의 목적어로부터. 오케이? 그래서 whose만 놓고 봤을 때는 완전한 절을 가지고 온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저는 어떻게 이해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whose랑 whose가 가지고 온 명사구 전체를 묶어서 마치 이 한 덩어리를 하나의 관계대명사처럼 분석하세요. 그러고 나면은 많은 게 해결이 됩니다. 어떻게? 자, 뒤에 주어가 있고 뒤에 동사가 있는데 뒤에 뭐가 없어요? 목적어가 빠져 있죠. whose rules. 얘가 하나의 관계대명사라면 얘가 목적어였겠지.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됐죠? 일단 여기까지 소유격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너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라고 물으신다면 한정사의 중요한 규칙 하나가 관계 한정사 whose가 정답이 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어떤 거냐면 여러분 my, the, dog 이런 표현 보신 적 있나요? the, my, dog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왜 그럴까? 한정사는 기본적으로 중첩해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한정사의 종류가 많고 뭐 전치 한정사, 중심 한정사, 후치 한정사 이런 분류가 또 있어요. 그래서 전치랑 모랑은 같이 사용될 수 있고 막 이런 규칙이 있기는 한데 제가 지금 한정사의 종류 뭐만 알려드렸어요. 관사랑 소유격만 알려드렸잖아요. 그쵸? 이 관사랑 소유격이라고 하는 녀석은 중첩해서 같이 사용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다면 이 my와 이 my가 만약에 whose로 바뀌었다고 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건 옳은 표현이에요? 틀린 표현이에요? 틀린 표현이죠. 애초에 소유격은 관사랑 사용될 수 없는데 소유격 관계 대명사, 소유격 관계 한정사도 소유격이니까 관사랑 같이 사용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세요. during the first 뭐라는 거야? during who's the first 이래버리면 the라고 하는 관사와 who's라고 하는 소유격이 중첩 사용되게 되다 보니 who's가 정답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during which가 나오는 문제, 공무원 시험 문제에 대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더 질문이 있으신 경우에는 댓글을 통해 질문 주시거나 제가 영상 소개란에 적어놓은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셔서 질문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